세계적인 배우 송혜교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독 속에서도 늘 자신을 지켜내며 성장했고 그 여정 속에서 사랑과 상실, 그리고 다시 일어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송혜교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시작합니다. 막 1 성장과 빛 1장 기적의 아이 1981년 2월 대구의 작은 병원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울음은 기대했던 건강한 아기의 것이 아니었다. 송혜교는 미숙아로 태어났고 첫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인큐베이터 너머로 작은 손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그 기도가 닿았을까? 며칠이 지나자 아기는 조금씩 힘을 되찾기 시작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손가락이 꼼틀거렸다. 간호사들은 기적이라고 속삭였다. 송혜교의 인생은 그렇게 기적으로 시작되었다. 어쩌면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에는 특별한 운명이 새겨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린 혜교는 여전히 약했다. 감기만 걸려도 며칠씩 앓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노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다른 것이 자라나고 있었다. 세심한 관찰력, 남다른 감수성,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동하는 마음. 어머니는 딸의 이런 면을 알아챘다.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혜교는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했다. 빙판 위에서만큼은 그녀가 달랐다. 병약했던 몸이 우아하게 움직였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미끄러졌다. 코치는 놀랐다.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하지만 몇 년 후 부상으로 인해 스케이팅을 그만두게 되었다. 당시에는 좌절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운명의 인도였다. 인생은 그녀에게 더 큰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중학교 시절 혜교는 여전히 내향적인 아이였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거울을 보며 혼자 연기 연습을 하고 드라마를 보며 배우들의 표정을 따라 해보았다. 어머니는 딸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혜교는 분명 특별한 일을 할 거야.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1996년 15세의 송혜교에게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다. 그것은 모델 콘테스트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험 삼아 참가했던 것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독특한 아우라에 매료되었다. 카메라가 좋아하는 얼굴이네요. 대상을 수상한 그 순간 송혜교는 몰랐다. 자신이 곧 전 아시아를 사로잡을 스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2장 첫 무대 드라마 소녀 1996년 가을 KBS 드라마 첫사랑의 촬영 현장. 15세 송혜교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촬영에 임했다. 액션! 감독의 외침과 함께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평소 내성적이던 소녀가 카메라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연스럽고 진솔한 연기, 맑고 투명한 눈빛. 스태프들은 모두 놀라워했다. 이 아이 정말 특별해. 조 감독이 중얼거렸다. 송혜교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카메라 렌즈 너머로 전해지는 따뜻함, 대본을 읽으며 느끼는 설렘, 동료 배우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다. 학교와 촬영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촬영장으로 향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 숙제를 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친구들은 그런 그녀를 부러워했지만 혜교는 때로 외로웠다. 나는 정말 배우가 되고 싶은 걸까? 의문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런 의문은 순수라는 시트콤을 통해 해소되었다. 여기서 그녀는 정말로 빛났다. 코믹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웃음을 자아내고 진지한 장면에서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시청률은 30%를 넘나들었고 송혜교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1999년 그녀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학교 2의 캐스팅 제의였다. 이 작품은 그녀의 연기 스펙트럼을 한층 넓혀주었다. 10대의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그녀의 모습에 제작진들은 감탄했다. 송혜교는 타고난 배우야. 연출자들 사이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촬영장에서의 해교는 정말 열심이었다. 대본을 달달 외우는 것은 기본이고 캐릭터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이 상황에서 내 캐릭터는 어떤 기분일까?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역할에 몰입했다. 선배 배우들도 그런 그녀의 자세에 감동했다. 저 나이에 벌써 프로의식이 남다르네. 그러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10대였다. 촬영이 끝나면 친구들과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연기에 대한 열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나는 정말 좋은 배우가 되고 싶어. 거울을 보며 다짐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작품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직 그녀는 몰랐다. 곧 가을동화라는 드라마를 통해 전 아시아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3장 한류의 여신이 되다. 2000년 9월 가을동화가 방송되었다. 첫 회부터 시청자들은 송혜교라는 새로운 여배우에 주목했다. 은서라는 캐릭터를 통해 보여준 그녀의 연기는 충격이었다. 순수하면서도 깊은 내면을 가진 여성, 사랑 앞에서 순진하지만 강인한 의지를 보이는 모습. 시청자들은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송혜교가 누구야? 드라마가 방송되자마자 이런 질문이 쏟아졌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그녀에 대한 찬사가 넘쳐났다. 연기가 정말 자연스럽다. 눈물 연기가 진짜 같다. 저런 순수한 눈빛을 어떻게 만들지?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되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 상황이 실감나지 않았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건가?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인을 요청할 때마다 신기했다. 어머니는 딸의 변화한 일상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혜교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하지만 혜교는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사랑에 보답해야지. 가을동화의 성공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았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송혜교는 갑자기 아시아 스타가 되었다. 일본의 팬미팅에서는 수천 명의 팬들이 몰려들었다. 송 하이마이너스크요. 송 하이마이너스크요. 함성을 들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2003년 올인에서 그녀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다. 순수한 은서와는 달리 수연이라는 캐릭터는 강렬하고 집착적이었다. 이 변신은 성공적이었다. 시청자들은 송혜교의 새로운 면에 열광했다. 송혜교는 정말 다재다능한 배우야. 연기 스펙트럼이 넓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풀하우스에서는 또 다른 송혜교를 만날 수 있었다. 발랄하고 낙천적인 지은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그녀의 코믹한 면을 보여주었다. 비 한 방울 떨어져도 웃음이 터지는 장면들, 순진무구한 표정들. 아시아 전역의 시청자들은 그녀의 매력에 푹 빠졌다. 하지만 성공의 그림자도 따라왔다. 과도한 스케줄로 인한 피로, 사생활 침해, 악성 댓글들. 20 초반의 송혜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이게 스타의 삶인가?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그리웠다. 평범하게 친구들과 쇼핑을 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일상 말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야. 팬들의 사랑, 함께 작업하는 스태프들과의 소중한 시간, 연기를 통해 느끼는 성취감. 이 모든 것들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은 바로 연기라는 것을.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깊어지는 법이다. 송혜교는 곧 인생의 또 다른 시련을 맞게 될 것이었다. 막 이 사랑과 상실의 그림자. 4장 열애설과 시선의 무게. 2003년 올인 촬영이 한창일 때였다. 송혜교와 이병헌의 케미는 드라마를 넘어서 현실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호흡,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촬영장에서의 편안한 분위기. 스태프들도 느낄 수 있었다. 저 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마침내 터졌다. 송혜교 마이너스 이병헌 열애설. 연예계는 발칵 뒤집혔다. 기자들은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녔다.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는 모습, 영화관에서 나오는 사진, 심지어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기사가 되었다. 송혜교는 당황했다. 연애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기자들의 끊임없는 추적, 팬들의 엇갈린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사생활이 세상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큰일이 되는 거야? 이병헌과의 시간은 분명 소중했다. 그는 연기 선배로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한 사람으로서도 따뜻했다. 함께 대본을 읽으며 연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꿈을 나누었다. 해교는 정말 특별한 배우가 될 거야. 그의 격려는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냉혹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를 문제 삼기도 했고 송혜교의 연기보다는 연애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송혜교, 연기보다 연애?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상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게 이것밖에 안 되나? 촬영장에서의 분위기도 변했다. 기자들이 수시로 나타났고 스태프들조차 조심스러워했다. 자연스러운 연기를 위해서는 편안한 환경이 필요한데 이제는 모든 것이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이렇게는 제대로 된 연기를 할 수 없어. 그녀는 점점 지쳐갔다. 결국 두 사람은 결별을 선택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를 아끼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 냉정하게 생각해본 결과였다. 이별을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보며 송혜교는 울었다. 사랑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스타라는 신분의 무게감 때문이었다. 언론은 이별 소식에도 열광했다. 송혜교 이병헌 결별, 진짜 이유는? 온갖 추측과 루머가 난무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해명하지 않기로 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대신 연기에 더욱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이 경험을 통해 송혜교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스타로 산다는 것의 의미, 사생활과 공적인 삶의 경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배우 송혜교로 기억되고 싶어. 이 다짐은 그녀의 인생을 관통하는 신념이 되었다. 5장. 세기의 결혼, 그리고 이별. 2016년 태양의 후예 촬영장. 그리스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송혜교와 송중기가 서 있었다. 강모영과 유시진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흘렀다. 스태프들도 느낄 수 있었다. 저 둘 연기가 아니라 진짜인 것 같은데? 촬영이 끝나고도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조용한 카페에서, 한적한 산책로에서, 때로는 송혜교의 집에서. 송중기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6살이나 어렸지만 의외로 성숙하고 사려 깊었다. 누나, 많이 힘드셨죠?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녀는 위로받았다. 송혜교에게 송중기는 새로운 희망이었다.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평범한 행복을 꿈꿀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은 설렜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져 갔고 마침내 결혼을 결심했다. 2017년 7월 5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송혜교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송중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하객들은 모두 감동했다. 드라마가 현실이 되었네. 세기의 커플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신혼생활은 달콤했다. 송중기는 세심한 남편이었다. 혜교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고 함께 요리를 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이게 바로 평범한 행복이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다. 연기와 스케줄에 쫓기던 일상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아내로서 생활하는 것이 새로웠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 후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의 부재. 송중기는 점점 바빠졌고 송혜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우리 정말 잘 맞는 걸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2018년 말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랑은 여전히 있었지만 함께 살아가기에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다.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미안해,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송혜교는 자신을 탓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2019년 6월 27일 이혼 발표. 세상은 충격에 빠졌다. 세기의 커플이 2년 만에? 언론은 연일 이혼 소식을 다뤘다. 온갖 추측과 루머가 쏟아졌다. 송혜교는 모든 것을 조용히 견뎠다. 이번에도 내 잘못이야. 자책하며 홀로 눈물을 흘렸다.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중기는 마지막 만남에서 말했다. 누나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송혜교는 다시 한번 울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특히 송혜교에게 더 가혹했다. 송혜교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니야? 근거 없는 추측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해명하지 않았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 6장. 고요한 공백, 다시 나를 바라보다. 이혼 후 송혜교는 세상으로부터 한 발 물러났다. 스케줄을 대폭 줄이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최소화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서울 한남동의 자택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고요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요가를 하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예전에는 항상 바빴기 때문에 제대로 읽지 못했던 책들을 하나씩 꺼내 읽었다. 철학서, 에세이, 소설까지. 활자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위로받았다. 친구들은 걱정했다. 혜교야, 너무 혼자 있지 마. 하지만 그녀는 괜찮았다. 오히려 이 시간이 필요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왔다. 10대 때부터 시작된 연기 생활, 끊임없는 스케줄, 세상의 관심과 시선.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다. 혼자서 요리를 해먹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간단한 파스타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요리에도 도전했다.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있었구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가끔 산책을 나가기도 했다. 마스크와 모자로 변장한 채 한강공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것이 오히려 편안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 시기에 그녀는 많은 것을 정리했다. 과거의 상처들, 잘못된 선택들, 그리고 후회들. 모든 경험이 나를 만들어 주었어. 자책보다는 수용을 선택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심리 상담도 받았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도움이 되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어요. 상담사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거울을 볼 때 예전보다 편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잠도 깊게 들 수 있었다. 무엇보다 연기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났다. 나는 역시 배우구나. 오랜만에 대본을 읽으며 가슴이 뛰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예전과 달랐다. 더 진솔하고 솔직해졌다.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말했다. 많이 힘들었어. 그 한마디에 친구들은 더욱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1년여의 공백 기간을 통해 송혜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더 단단하고 더 지혜로워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막 3 제도약과 해방. 7장. 바람 속에 다시 써다. 2013년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대본을 받았을 때 송혜교는 주저했다. 오수라는 캐릭터는 시각장 예인이었다. 연기적으로 도전적이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대본을 읽으면서 점차 매료되었다. 오수의 복잡한 내면, 사랑에 대한 갈망, 그리고 운명에 맞서는 강인함. 첫 대본 리딩에서 조인성과 마주 앉았을 때 그녀는 긴장했다. 조인성은 이미 검증된 연기파 배우였고 자신과의 호흡이 중요한 작품이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나누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에는 정말 연기로 승부하고 싶었다. 시각장애인 연기를 위한 준비 과정은 혹독했다. 실제 시각장애인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눈을 가린 채로 생활하는 연습을 했다. 세상이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구나. 촉각과 청각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 촬영이 시작되자 송혜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오수라는 캐릭터에 완벽하게 몰입했다. 보지 못하는 눈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을 느끼려는 간절함, 운명의 잔혹함에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 그녀의 연기에 스태프들은 감탄했다. 특히 조인성과의 케미는 환상적이었다.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교류는 화면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전해졌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네. 연출자도 놀라워했다. 송혜교의 연기가 한 단계 더 깊어진 것을 느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감정 연기였다. 오수의 복잡한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야 했다. 이혼의 아픔, 세상의 시선으로 인한 상처, 그리고 혼자가 된 외로움. 자신의 상처를 끄집어내어 연기에 녹여냈다. 연기가 나를 치유하고 있어. 묘한 경험이었다. 방송이 시작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청자들은 송혜교의 변화된 연기에 열광했다. 이게 송혜교 맞아? 연기가 정말 늘었네. 연기력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특히 시각장애인 연기의 디테일함과 감정 표현의 깊이에 대한 호평이 많았다. 동료 배우들도 인정했다. 조인성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혜교 씨와 연기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정말 프로페셔널한 배우예요. 이런 인정이 그녀에게는 더욱 소중했다. 연기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했다. 드라마가 끝날 무렵 송혜교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 배우다운 배우가 된 것 같아. 오수라는 캐릭터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연기 스펙트럼을 한층 넓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기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수상 소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힘든 시기를 견디고 다시 일어선 자신에 대한 격려이기도 했다. 바람 속에서 다시 한번 우뚝 선 송혜교였다. 8장 한류의 정점 그리고 새로운 서막. 2016년 태양의 후예 촬영 제의를 받았을 때 송혜교는 고민했다. 로맨스 드라마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또 멜로 드라마야? 하지만 강모연이라는 캐릭터는 달랐다. 의사라는 전문직을 가진 독립적인 여성,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강인한 캐릭터였다. 그리스 촬영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푸른 바다와 하얀 건물들,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촬영하는 것은 마치 꿈 같았다. 여기서 정말 드라마를 찍고 있네.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왔다. 그리스의 아름다운 풍경은 드라마에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해 주었다. 송중기와의 호흡은 완벽했다. 유시진과 모연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케미가 흘렀다. 연기가 아닌 것 같아. 스태프들도 감탄했다.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도 두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하며 친밀감을 쌓아갔다. 촬영 중간중간 송혜교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 예전보다 더 자연스러워졌고 연기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었다. 이제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어. 경험이 쌓이면서 생긴 여유였다. 모연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그녀는 성숙한 여성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 2016년 2월 첫 방송이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동시에 중국에서도 방송되면서 아시아 전역이 열광했다. 태양의 후예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송혜교는 다시 한번 한류 스타로 우뚝 섰다. 중국 팬들의 열기는 대단했다. 웨이보 팔로워가 순식간에 수백만을 돌파했고 중국 방송사에서는 거액의 출연료를 제시하며 러브콜을 보냈다.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송혜교 자신도 놀라워했다. 한류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제 더 깊은 연기를 해보고 싶어. 로맨스 드라마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배우로서는 더 도전적인 역할을 갈망했다. 코미디, 스릴러, 사극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싶었다.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쇄도했다. 할리우드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일본 영화계에서도 출연 제의가 들어왔다. 세계적인 배우가 될 수도 있겠네. 가능성은 무궁무진했다. 하지만 그녀는 신중했다. 아직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 태양의 후예의 성공으로 송혜교는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예전처럼 성공에 도취되지 않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더 큰 꿈을 품고 있었다. 진정한 연기자로서의 길을 걷고 싶었다. 드라마가 끝나고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할 때 그녀는 말했다. 앞으로도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단순한 소감이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류 스타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진정한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이었다. 9장 폭수의 불꽃 더 글로리. 2022년
더 글로리 대본을 받았을 때 송혜교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문동은이라는 캐릭터는 그녀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에서 복수자로 변한 여성, 차갑고 계산적이며 때로는 소름 끼치는 캐릭터였다.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김은숙 작가와의 첫 만남에서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두려워요. 이런 역할은 처음이라서요. 하지만 작가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송혜교 씨가 아니면 안 돼요. 동은이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당신뿐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자신이기에 더 진실하게 연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준비 과정은 더욱 치밀했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수기를 읽고 전문가들과 상담하며 트라우마에 대해 공부했다. 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야 해. 밤새워 대본을 분석하고 문동은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감정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었다. 문동은은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캐릭터였다. 그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수없이 연습했다. 거울 앞에서 눈빛만으로도 복수심을 드러내는 연습을 반복했다. 촬영이 시작되자 송혜교는 완전히 문동은이 되었다. 복수를 준비하는 차갑고 치밀한 모습, 가해자들 앞에서 보이는 소름 끼치는 미소, 그리고 내면에 숨겨진 깊은 상처. 그녀의 연기에 모든 스태프들이 전율했다. 이게 송혜교 맞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특히 학교 폭력 장면을 촬영할 때는 정말 힘들었다. 과거의 상처를 연기로 재현해야 했기 때문이다. 촬영이 끝나면 한동안 멍하니 있어야 했다.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 연기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질 정도였다. 2022년 12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더 글로리는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송 하이마이너스 큐어 트랜스퍼메이션 인크레더블 액팅이라는 해외 언론의 찬사가 쏟아졌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었다.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연기를 통해 사회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보람있어. 송혜교는 뿌듯해했다. 연기력에 대한 평가도 최고였다. 송혜교가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다니 완전히 새로운 배우를 본 것 같다. 그동안의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한 변신이었다. 해외 유명 배우들도 SNS를 통해 찬사를 보냈다. 시즌2 촬영을 마치고 송혜교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 배우다운 배우가 된 것 같아. 문동은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상처를 연기로 승화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었다. 더 글로리는 송혜교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더 이상 한류 스타나 로맨스 퀸이 아닌 진정한 연기자 송혜교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어떤 역할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이 넘쳤다. 진정한 배우로서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에필로그. 여전히 빛나는 존재. 2024년 봄, 송혜교는 한남동 자택 옥상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따스한 봄볕이 얼굴에 내려앉았다. 43세가 된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평온함이 배어 있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데뷔한 지 벌써 28년이 흘렀다. 15세 소녀에서 43세 여성이 되기까지 그녀는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다. 사랑했고, 상실했고, 무너졌고, 다시 일어섰다. 때로는 세상의 시선이 무거웠고, 때로는 자신과의 싸움이 더 힘들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배우 송혜교다. 이 정체성만큼은 흔들린 적이 없다. 연기가 주는 기쁨, 관객들과의 소통, 캐릭터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요즘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연출에 대한 관심도 생겼고 후배 배우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 이제는 받은 만큼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다. 해외에서의 러브콜도 계속되고 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에서는 그녀를 주인공으로 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다. 세계 무대에서도 도전해볼까? 가능성은 열려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평범한 일상이다. 친구들과의 만남, 가족과의 시간, 혼자만의 여유. 행복이 이런 소소한 것들에 있었네. 늦었지만 깨달음을 얻었다. 며칠 전에는 팬미팅을 열었다. 오랫동안 자신을 사랑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여러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진심이 담긴 말에 팬들도 눈물을 흘렸다. 28년 동안 이어진 사랑이었다. 송혜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고 있다. 43세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할 이야기가 많아.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던 그녀의 인생. 기적의 아이에서 시작해 한류의 여신이 되고 상처받고 치유하며 진정한 배우로 거듭났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고 있다.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송혜교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여전히 빛나는 존재, 송혜교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송혜교의 인생은 늘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무대 위에 있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지켜낸 희망, 상실 끝에서 다시 일어선 용기, 그리고 연기로 승화된 모든 순간.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힘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나요? 지켜주던 따뜻한 순간들인가요? 아니면 홀로 견뎌야 했던 고독의 기억인가요? 그 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여러분만의 드라마일 것입니다. 배우 송혜교의 이야기와 함께한 오늘, 당신의 삶도 다시 한번 빛나길 바랍니다.